대만에는 이제 제가 미네르바 대학교라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다가 제가 이번에 5월에 졸업했는데 그 미네르바 대학교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 학기를 새로운 도시, 새로운 국가에서 학기 진행을 하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학기가 대만 학기여서 대만에서 한 학기 공부를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터져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미네르바 대학교는요, 차세대 교육이 실현하는 대학교라 해가지고 그 21세기형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이제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그런 교육이어야 한다 해가지고 되게 토론식으로만 교육을 하고 시험 없이 프로젝트 진행형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성적표는 있는데 시험이 없어요. 성적이요? 어쩌다 보니 최우등 졸업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졸업했다고? 네. 대박. 아니요, 네, 저희 상대 평가가 아니어가지고 그 한국에서 말하는 수석 졸업이 아니라 이제 그냥 그 학점이 몇 점 이상이 나오면 이제 쿰라우데 나오고 쿰라우데 나오고 숨마 쿰라우데 나오는데 그래서 라우데가 제일 낮은 거, 그 다음에 쿰라우데가 조금 좋은 거, 숨마 쿰라우데가 제일 좋은 거. 아니요, IQ 테스트. 저희 미네르바 입학 전형이 다른 학교랑 달라요. 일단 그 에세이를 준비된 걸 쓰는 게 없어요. 다 이제 영상 키고 다 실시간으로 그 시험을 보거든요. 시험도 이제 진짜 IQ 테스트처럼 IQ 테스트하고 창의 테스트도 창의 테스트를 갑자기 타이머가 나와가지고 6분 안에 포크의 용도를 6분 안에 서술해 보시오. 그래서 포크를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나무에 찍어가지고 다람쥐가 올라가는 계단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6분 동안 엄청 서술하고 뭐 그런 되게 재밌는 유형인데 미네르바 입학 유형이 또 제가 입학한 뒤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미국 대학교는 일반적으로 막 SAT, AP 막 그런 다른 시험 성적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진짜 자기네 시험만 보고 가게 해요. 그래서 미네르바 소위 말하는 게 일반 시험 성적은 너가 얼마나 똑똑하느냐가 아니라 너가 얼마나 부유한가를 보는 거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부유함과 배경 상관없이 진짜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만 보고 싶다. 저를 할 데 없었어요. 미네르바가 명문대기도 하고 우리도 명문대 저희도 명문대인데 네, 부모님이 처음에는 이제 너 여기 가면 네가 알아서 돈 벌어서 가라고 이제 엄청 위협도 주셨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동의하신 게 그 갈 때 1년만 가고 1년 후에는 끝. 1년만 가서 이제 좋은 경험, 이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스캠이 많은지 네가 한번 그럼 몸으로 겪고 와라 했는데 스캠이 아니어서 다행이었. 엄청 만나셨어요. 부모님은 1년 동안 쭉 이 미네랄하는 건 반드시 스캠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졸업까지 했어요. 뭐 완벽한 시험은 아니죠. 제가 완벽한 시험은 아닌데 현재 타 대학교들이 하고 있는 시험에 비하면 훨씬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뭐 한국에서 한국 학원 컬처가 그렇지만 시험도 일단 시간을 때려 넣으면 되는 게 시험이긴 하거든요. 근데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진짜로 그 개념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느 일정 레벨 이상에서는 얼마나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봤냐 막 그런 게 중요하고 그 노력한 거는 되게 포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노력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수능 아니면 SAT, AP를 해서 준비를 한 게 실제 프로젝트 아니 실제 생활할 때 도움이 되는지 그건 저는 되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미네르바에서 하는 시험을 보는 것은 정말로 저희가 프로젝트 어떻게 했냐를 보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로 다른 사람의 삶 아니면 세상에 임팩트가 없으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일반 대학교나 한국 대학교에서는 뭐 시험을 아무리 잘 보건 GPA가 얼마나 잘 나오건 그래도 막 나중에 대기업을 가서 한 4년, 6년을 기다려야 잘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를 알 수 있는데 저희는 학기마다 나오니까 저희 미네르바는 그 시스템, 그레이딩 시스템 1점부터 5점까지 있는데요. 개념을 가르쳐준 대로 잘 응용을 하면 3점이 나와요. 그리고 개념을 가르쳐준 거 이상으로 잘 응용해야 4점이 나오고 진짜 탁월하게 응용을 하면 5점이 나와요. 전 경영학과 컴퓨터공학 복수 전공인데 경영학 할 때는
네가 원하는 회사를 선택해서 네가 원하는 응용을 해봐라. 그래서 응용을 하고 응용 어떻게 했는지도 이제 과제 다 적어내야 돼요. 그러면 응용한 게 제대로 응용한 것 같다. 창의적으로 응용한 것 같다. 엄청 잘 응용했다.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점수 매겨주고. 프로젝트 리밋을 많이 안 정해주니까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프로젝트 다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속가능 개발 성장하고 이제 항공우주 쪽에 좀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회사 조사하러 가면 다 그쪽 회사 조사하고 4년 졸업하고 나니까 뭐 학위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점수도 다 나와 있고 알고리즘 개발한 것도 그냥 애매한 알고리즘 개발한 게 아니라 제가 가고 싶은 분야에 알고리즘을 제가 다 개발해 놔 있고 GitHub도 다 이제 제가 짜랄 다 돼 있고 그거 가지고 그 이미 조사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 마지막 학년에는 파이널 프로젝트 해야 되는데 파이널 프로젝트 할 때도 엄청 힘들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3년 동안 조사를 하고 이런저런 수업에서 다 제가 원하는 분야, 원하는 전공으로 조사를 했다 보니까 그래서 다 써먹어요. 계속 써먹어요. 다 쌓여요. 다 써먹고 그걸 제가 좋아하니까 되게 즐겁게 하고 네 힘들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 4달 동안 적응했다 싶으면 또 옮기고 적응했다 싶으면 또 옮기고 저는 좀 먹는 게 까다로운 편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별로 힘들지가 않은데 막 먹는 거에 제한이 있거나 하는 친구들은 정말 힘들어하고 또 건강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또 병원 새로 알아보고 하니까 힘들기는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아요. 학생들이 서로를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가 다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되게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이제 힘들어하고 쟤도 뛰어나고 쟤도 뛰어나고 쟤도 뛰어나고 쟤도 뛰어나 뭐하지?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저는 컨퍼런스를 많이 갔어요.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일 싫고 초조했던 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 영어 독학했었어요. 독학을 한 게 전 되게 알고 싶은 게 많은데 그렇게 때 뭐 원자 배우면서 원자는 최소 단위인가요? 원자보다 더 작은 거 없나요? 물어보니까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만. 그래서 알아서 찾아와 보고서 써오면 설명해줄게 해가지고 코크와 랩톤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거 하는데 네이버에서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어 서적 찾아보고 영어 다큐멘터리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 지식을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되게 차세대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한국으로 번역해서 나올 때까지는 한 3년 이상 걸리니까 그때쯤이면 이미 다 옛날 이야기고 전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네트워크를 한 게 저는 컨퍼런스를 고등학교 때 처음 갔어요. 여기 어쩌다가 어떤 대회 입상을 해가지고 그 입상한 프로젝트 발표를 가는데 발표를 가니까 저는 이거 내용 찾느라 몇 달을 보냈는데 컨퍼런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화난다. 영어를 잘하고 그 구글을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진짜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컨퍼런스를 발에 불이 나도록 갔어요. 컨퍼런스를 가서 이제 제 생각 발표하고 뭐보다 저는 이제 배우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엄청 열심히 배우고 배우다 보면 이건 또 왜 이렇지? 그래서 질문하다 보면 사람들이 또 들어주고 그래도 또 제가 궁금한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알아주고 사람들 여기저기 알다 보니까 너는 사람들 아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런 이벤트 좀 해줄 수 있어? 무슨 지식도 어느 정도 있고 사람도 어느 정도 아니까 이벤트 진행을 해봐라 해서 여기저기서 그 외주를 받아가지고 이벤트 진행을 많이 했어요. 컨퍼런스 하면 이제 컨퍼런스 옆에 사이드 이벤트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더 생기고 네트워크가 더 생기니까 더 일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벤트 더 진행을 하고 뚜렷하게 정해졌다거나 제가 뭘 좋아하는지는 아는데 그것만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아요. 되게 호기심 많다 보니까 항공우주 정책 사업 내려놓고 한 10년 동안 다른 사업 하다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아직은 젊으니까 이런 소리 한번 그냥 이런저런 거 되게 좋아요. 되게 고등학교 때는 제가 사실 민서가 하면 이제 그래도 체육을 하나씩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잘하면 도민체전을 나가고 하는데 전 3년 동안 도민체전 3번 다 나갔고 3번 다 다른 종목으로 나갔어요. 1학년 때는 수영으로 나갔고 2학년 때는 육상으로 나갔고 3학년 때는 검도로 나가가지고 은메달 땄어요. 그 대학교 가니까 뭐 육상도 좋아하고 자전거 타는 걸 되게 좋아하게 돼가지고 자전거도 타고 스쿠버 다이빙만 정말 꾸준히 했어요. 이건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무중력으로 떠 있는 것도 있지만 진짜 그 몇 개의 다른 관점에서 나는 누군가를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그 여러 개의 discipline, interdisciplinary
범분야적으로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일상생활에서 되게 전 하늘 달지 못한다는 거에 되게 한이 많아가지고 왜냐면 앞뒤 좌우로만 이게 국한돼 있자가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물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앞뒤 좌우뿐만 아니라 상하도 있고 상하도 있는 게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물이 흐름으로 하면서 그 물 자체가 저를 이동시키니까 제가 가만히 있어도 물이 저를 위로 이동시키면 아래로 이동하고 그런 거를 조절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냥 그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을지라도 그 대외 활동을 제일 많이 했었어요. 그때 과학 활동을 되게 좋아했어요. 과학 활동 좋아하고 연구하는 거 좋아하고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쪽으로 대회 많이 나가고 컨퍼런스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신문에도 좀 어떻게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거가 잘 들어와가지고 인대상 고려를 해주실 때 이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되게 3년 동안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그것에 관해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실력이 있다 하니까 인재상을 줄 만하다 생각해서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심사위원 아니니 저는 모르겠지만 네, 전 당연히 꿈이 있어요. 꿈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꿈을 물어보면 꿈을 대답 안 하고 직업을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미네랄에서도 배우고 이제 일반적으로 저도 독학하면서 배운 게 기술이 발전하면 지금 있는 직업들 다 없어지고 있는 직업들도 못 알아볼 정도로 바뀔 텐데 꿈을 물어보는데 직업으로 대답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꿈은 세계 평화를 만들고 이제 우주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세우는 거예요. 우주 마을을 세우고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게 저는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업은 뭐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수만 가지가 있는 것보다 지금 없는 직업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게 꿈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우주에 사람을 올려놓으면 바꿀 수 있다고 사람의 관점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이름이 있어요. 오버뷰 에펙트라고 해가지고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뭐 나라의 국경이 보여요. 아니 국경이 보이는 경우 있긴 해요. 국경이 보여요. 사람 인종이 보여요. 땅도 사실 지구의 몇 %밖에 안 돼요. 다 사실 물이지. 인류는 지구상으로 봤을 땐 되게 작은 존재인데 지구를 우주에서 바라보면 이 지구는 소중하고 우리는 서로 나눠져 있지 않고 분쟁을 할 필요가 없고 자연과 같이 살아나가면서 과학을 발달해 나가고 이 세상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지식을 탐구해 나가는 그런 것에 저는 에너지를 쓰고 싶은데 그거를 우주에 가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 지원이 많았으면 제가 지금 어디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긴 해요. 부모님은 제가 상을 받으면 이런 거 했다고 알려드리면 그래 상 받았어? 어떻게 상 받았어? 뭐 어쩌다 보니까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죽어라 했어요. 죽어라 했다고 부모님은 그러면 학교 공부는 하실 거니까 되게 그냥 뭐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았어요 하는데 그 안타깝긴 해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 지원을 받아가면서 부모님한테 제가 뭘 좋아하고 왜 좋아하고 제가 가고 싶은 분야는 어떤지 고등학교 때부터 말씀을 드렸으면 지금도 되게 부모님이랑 사이좋게 이야기하면서 부모님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되게 슬픈 게 제가 뭘 잘해도 그 부모님한테 설명 못 드리니까 되게 슬프긴 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그 아들, 딸이 원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대학도 그렇고 나중에 아들, 딸이 자라나서 자기는 되게 자기가 행복한 거 하고 있는데 왜 행복한지를 모르실 것 같으니까 아들, 딸이 행복하고 싶다면 그리고 아들, 딸이 행복할 때 이제 부모님들도 행복하고 싶으시면 밀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책을 읽으세요. 저는 그게 사실 지금 꿈이 있는 게 어릴 때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접경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자라나서 제가 어른이 됐을 때 살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궁금증이 있고 살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라는 관점이 생기니까 그 궁금증과 관점을 다 저는 책에서 받았어요. 책을 안 읽으면 꿈을 가질 수 있는 재료가 없어요. 땅이 없고 비료가 없고 메말라서 꿈을 가지고 싶어도 없는데 그래서 책을 읽으세요. 저는 뭐 여행을 다닐 때도 책을 항상 책은 손에 있어야 되는 가방에 있어야 되는 거가 좀 되게 핵심적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항상 책을 읽었어요. 좋아가지고 다 읽었어요. 아무거나 다 읽었어요.
진짜 그림책부터 픽션부터 뭐 판타지 소설에서 진짜 막 역사서까지 그다음에 막 그 뭐 말씀드렸지만 뭐 촉근이로 막 그런 책까지 잡히는 거 다 읽었어요. 되게 판타지 소설 뭐 하일레인 소설이나 아시모브 소설이나 막 그런 과학 소설, 공상과학 소설도 엄청 읽고. 반려동물 키우고 있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강아지도 좋고 고양이도 좋고 귀여우면 다 좋아요. 고등학교 때 뭐 과학 축전 같은 거 하면서 외국에서 만난 친구가 있는데 근데 그 친구랑 많이 친해지고 그 친구 가족이랑 많이 친해져서 이제 그 대학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되게 좀 막 어쩌다 보다가 막 미국 동부 있을 때는 찾아뵙고 하는 그런 가족이 있는데 그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시는 랍스터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랍스터 채취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랍스터가 제일 맛있어요. 친구랑 그 뭐지 스쿠버 다이빙 하러 가서 랍스터 잡아야 되는데 아직은 안 해봤어요.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랍스터를 그 랍스터가 한국에서는 되게 막 집기 있는 랍스터밖에 없는데 랍스터 일반적으로는 집기 없어요. 랍스터 종류 대다수가 집게 없어요. 집게가 되게 개같이 되게 쭉막 새우 집게 같이 있지 막 창창 이런 일반적으로 랍스터의 거의 대부분은 찌개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뭐지 랍스터 케이지가 있거든요. 그 케이지 있으면 이제 그걸 이제 끌어올릴 수도 있는데 스쿠버 다이빙 해가지고 케이지 들여다보고 여기 랍스터가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멍에 그냥 담아가지고 그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밥을 안 먹어서 그냥 식사 탄수화물 안 먹어요. 탄수화물 안 먹어가지고 덜 먹는 거예요. 사실 이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집중이 안 돼가지고 왜냐면 그 고등학교 때 하루에 4시간을 자는데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 먹거든요. 하루에 한 끼 먹는데 그것도 이제 그 숙제해야 되는데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진짜 최소 시간에 최대 칼로리를 섭취해야 되니까 그 가서 고기만 엄청 해가지고 흡입 식사를 고등학교 3년 동안 단련을 해왔어요. 그 고등학교 때는 좀 되게 미치게 살았어요. 진짜 그때는 책 읽으면서 줄 서가지고 책 읽으면서 급식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급식 가자마자 전 오른손잡이인데 젓가락질 왼손 배워가지고 오른손으로 화학 문제 풀면서 왼손으로 먹었는데 숙제하면서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양손 젓가락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안 먹고 하다 보니까 대학교 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바쁘면 뭘 하면 되지? 밥을 안 먹으면 돼. 탄수화물 안 먹으면 돼. 그래서 그때도 그냥 고기 야채 써서 호락호락 해서 먹고 저는 제가 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하루하루 재밌게 사는 게 되게 좋아요. 전에 그 룸메가 한번 질문한 게 있어요. 안토니오 이게 영어 이름이 안토니오라서 일본에서 안토니오라고 많이 부르는데 안토니오 너한테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이 있어.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네가 만약 24시간 후에 죽는다면 뭐 할 거냐고 그래서 똑같이 살 건데? 그러니까 엥?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도 사실 그렇게 살아요. 되게 남부럽게 없이 지금 항상 1분 1초 되게 행복하게 원하는 거를 살고 있으니까 제 선택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 24시간 후에 그냥 끝 해서 전 되게 별로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이 사람은 누구지 해가지고 우왕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하죠. 핫! 오늘요? 재밌었어요. 사실 결나가 갑자기 강산아 양무라 부르는데 양무야 인터뷰하는데 원래 해가지고 무슨 인터뷰인지도 안 물어봤고 언제인지도 안 물어봤고 어딘지도 안 물어봤고 사실 어제 가지고 누나 그래서 인터뷰 어디로 가야 돼요?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그냥 덜컥 믿고 위험한데 뭔가 납치당할 뻔. 그래서 납치당해 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쿡쿡 해주셔가지고 책벌레? 호기심 덩어리 책벌레. 감사합니다.